1월 23일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오늘의 정치톡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꿈틀대는 여권 주자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가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벌써부터 여권의 보수 진영 대선 주자들이 조기 대선 출마 가능성을 본격적으로 시사하고 나서는 분위기입니다.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전제로 가정을 해서 대선 출마 여부를 말씀드리는 것은 일로도 너무 이른 행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4선 서울시장으로서 꾸준히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해서 경험을 쌓아온 게 저는 그건 저 개인의 역량이 아닌 일종의 공공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공공재는 여러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조기 대선을 거론하는 자체를 조심스러워하면서도 홍준표 대구시장을 비롯해 유승민 전 의원 등이 사실상 출마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가운데 스스로의 경쟁력을 어필하고 나서면서 중도층 포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꼭 도전해보고 싶다는 꿈은 늘 갖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모든 후보들 중에 중도 확장성, 제가 늘 강조하는 중도층 수도권, 청년층에 대한 소구력, 호소력은 저는 제가 제일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정말 중도층의 마음을 잡는 것이, 그러니까 잃어버렸던 신뢰를 다시 얻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들을 다 아울러야지 50%가 넘게 됩니다. 그래야지만 대선에서 이길 수 있는데. 이 가운데 계엄 정국 이전만 해도 주요 대권주자 반열과 멀었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빠르게 부상하고 있어 이목을 끄는데요. 다른 주자들에 비해 정치적인 선명성이 강하다는 점, 계엄 직후부터 일관되게 윤 대통령을 엄호해왔던 부분이 강점이 될지 약점이 될지 여부에 의견이 엇갈립니다.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국민의힘, 김문수 등 다 합쳐놔도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극우 보수가 뭉쳤다고 하면은 우리 진보도 뭉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서 지금 거기에 얽매일 필요 없다. 무엇보다 강력한 야권 주자인 이재명 대표와의 경쟁력에서 어느 만큼 우위를 차지할 수 있을지가 최대의 관건으로 꼽히는데요. 혼란스러운 탄핵 정국 속에서 이들의 대권 움직임이 얼마나 구체화될지는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추경의 절충점입니다. 그동안 추경에 선을 그어왔던 정부가 전향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추경의 본격적인 물꼬가 트일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됩니다. 추가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정치권뿐 아니라 지자체, 경제계 등 일선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재정의 기본 원칙하에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논의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16일 개최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창용 한은 총재가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 밑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추경이 필요하다면서 이례적으로 추경을 언급하기도 했었죠. 무엇보다 관건은 여야 간의 합의 여부입니다. 민주당은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재발의하고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추경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 지급에 필요한 13조 원, 그리고 지자체의 지역화폐 발행에 필요할 국고 2조 원 등 총 20조 원 규모의 추경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동연 경기지사는 50조 원 규모의 슈퍼 추경을 거론하기도 했는데요. 그 50조 중에는 민생경제 최소한 15조,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민생회복지원금의 10조 이상, 미래 먹거리 투자에 한 15조 이상 해서 50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이 민생경제 또 회복지원금 이런 투자가 우리 물가를 크게 자극하지 않을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이른바 국가재정갈취법으로 규정하며 국회 본회의 통과 시 즉시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국가채무 1천조 시대를 만든 민주당이 또다시 국가재정 곡간을 털어 매표 행위하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략적 이익을 위해 미래 세대를 빚쟁이로 만들겠다는 심보인데 내수 진작 효과가 미미하다는 주장이지만 여당도 무조건적인 반대보단 대안을 제시하고 협의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절충점을 찾아나갈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정치톡이었습니다.